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낮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정치권 뉴스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롯한 여권 후보들의 여러가지 동정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의 초점, 오늘의 초점은요 이낙연과 이재명의 대결전입니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요, 잠룡 6명으로 최종적으로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본 경선에 6명이 진입해 있어요. 현재 여론조사 순위를 보면은 이재명 1위, 이낙연 2위입니다. 그 다음에 3등 정도가 이제 박용진, 4등이 추미애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두관,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지금 대결 구도를 보면 추미애와 이재명, 그 다음에 박용진과 김두관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팀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팀은 정세균과 이낙연. 그래서 정세균과 이낙연 대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김두관 이 2대4 이 대결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요, 이 추미애와 이재명과의 관계는 일찍부터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안별로 말이죠. 이슈별로 박용진과, 그 다음에 김두관이가 이재명 쪽으로 붙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중점적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상전을 벌이느냐? 바로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상전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면서 호남 지역에서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대폭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모멘텀을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 호남 지역에서만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상전에 돌입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은 온라인 정책 간담회, 기자 간담회와 같은 이 고공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전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미 상당한 이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탄전보다는 이 공중전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고공전을 지금 현재 무게를 두고 지금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바로 어디 사고가 터졌느냐? 이 SNS에서 즉 단톡방, 이 메신저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 경기도 말하자면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다가 딱 걸려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터진 최대한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기레기니 또는 친일파니 이렇게 비난하고요. 일정한 대응 자료까지 올려주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이런 메시지까지 이 단톡방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쭉 추적해 보니까 경기도 산하 이 교통연구원의 임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무처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름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이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도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바로 이 음해 텔레그램을 운영한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오늘 이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한 이유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 얘기는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경기도의 유관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내부 지침에 어긋나서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직위 해제를 하고 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요,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공을 취하고 있어요. 뭐냐? 이재명 지사의 역공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역공입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낙연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칼럼을 썼다.
그리고 전남지사 때는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다가 철회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또 이 비판적, 즉 수세가 아니라요. 예비 경선 때는 공세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만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세, 즉 공격도 당연히 더 강화했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하게 이재명 지사가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공세로 전환하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런 5.18 문제, 그 다음에 박정희 사업회 부위원장 맡은 걸, 이런 거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또 이낙연 대표도 바로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5.18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표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3년도에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를 철회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즉 메신저 텔레그램방에서의 단톡방 운영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박광원 총괄 본부장이, 그리고 또 이 대변인이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이 중앙당에도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서 조속히 밝혀라.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것을 조사해서 사실의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네거티브,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팩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사실, SNS, 이거는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그리고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그러면 드루킹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한 중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SNS와 관련된 선거 개입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서 정식으로 위법성이 말하자면 인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선관위가 그러면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검찰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할 경우에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단계에서 이재명 지사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너의 비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군 미필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9분8 사진을 그러다 보니까 왼쪽 사진까지 찍어서 이 반격에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병역 미필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진을 올리니까 바로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부선이에요. 그래서 이 김부선 씨가 그거 이 본인 이 팔 사진 한 거 뭐라고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김부선 씨 그 용어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내가 본인한테 총각이라고 속이면서 접근할 때도 훌러덩 벗고 그 팔부터 보여줬다. 이 훌러덩 벗고, 이 말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극적이고 조금 그런 스캔들에 걸맞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재명 지사 그러지 않아도 이 김우선과 뭔가 썸씽 스캔들이 크다. 이거는 뭐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의혹이 지금 떠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훌러덩 벗고 이 말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우선 씨는 페북에다가 나도 속았고 울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감성팔이 제발 좀 멈춰라.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가 이 왼팔 걷어 붙이면서 이거 봐라. 내가 말하자면 총각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갖고 6급 장애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이게 무슨 병역 미필하고 관계 있느냐. 이런 반박을 하다가 이것이 김부선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지 논쟁입니다. 바로 바지를 벗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바지를 벗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지를 벗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가수 나훈아 씨가 이 스캔들과 시달릴 때요. 그럼 내가 바지를 벗어서 보여줄까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소환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마침 최근에 나훈아가 이 대구에서 공연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공연에서 나훈아 씨가 결국은 이재명한테 또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내 바지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바지를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지를 가지고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건데
이렇게 해서 이 바지 발언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이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나훈아 콘서트, 여기에서 이 바지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지사가 이 바지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병역 미필 이유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수세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또 누가 또 치고 나오고 있느냐, 나훈아 씨만 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직 부장판사였던 김채규 부장판사가 이 재헌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 최재형과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헌법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김채규 전 부장판사가 이건 인생사 자체가 이 오점을 남긴 사람이 아니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그러면서 과거 4건에 걸친 이 전과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 공무원이 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망종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망종.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이 망종이잖아요. 망할 망자. 예. 그래서 이 망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태규 부장판사, 전직 부장판사한테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진중권 교수는 이 김부선과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으면서 그런 비판 이제는 그만하라,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러한 진중권 씨의 비판에 관해서도 그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타당치 않다. 성추행 피해자는 물론 김부선 씨가 아니지만은 그런 성추행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런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다. 그 쓰는 말을 보면은 그야말로 진술이 일관됐다라는 표현을 하나 쓴다는 거예요. 진술이 일관됐다. 예, 왜 그 진술이 일관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진술이 구체적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어서 김부선 씨의 주장을 폄하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래저래 당 내부에서 그리고 당 밖에서 이 공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이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역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역공을 가했고, 또 하나는 뭘로 이제 역공을 가느냐, 검증을 하자, 공약을 검증하자.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환적 공정 성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지사를 쭉 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95%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낙연 이 대표가 전에 이 전남 지사를 할 때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대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친문층의 구애 작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라든가 유시민이라든가 한명숙을 끼고 도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적으로 입장을 밝혀가지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친분 진영 측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조국, 유시민, 그 다음에 한명숙, 최근에 한명숙을 현 정권에서 엄청 챙기잖아요. 그래서 한명숙까지 끼고 말하자면 방어해주는 그런 논리로 친문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 내 외부로부터 이 김부선과의 스캔들 관계, 특히 그 다음에 군 미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비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에서의 사전 선거의 개입,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탈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노력이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과연 그대로 인정을 받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 수비와 그리고 공격 양 측면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색다른 것은 이 김부선 씨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씨를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3일 밤 이 페이북에 글을 느닷없이 올려가지고요, 이 윤석열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 올린 내용이 지금 언론에 쭉 보도되고 있어서 또 이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올린 글을 13일 날 밤에 올렸던 페이북을 갖다가 바로 이제 또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윤석열을 저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본인이 잘못 말하자면 누가 지인이 보내준 이 글을 갖다가 페이북의 글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말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한 것이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입장문을 내놓고 삭제를 했습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정도만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13일 날 밤 페이북에 올렸는데요. 뭐가 결정적이냐면 이재명이 김무성과의 검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김무성 검증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이 가족 오해가 많고 엑스파일이 지금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이 검증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이 윤석열 총장은 얘기를 했냐면 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사실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되게 될 경우에는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11일자 통화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가족 관련 의혹. 아무 근거도 없이 비방을 위한 비방만 난무한다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나중에는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한 이 비방일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수준이 그 정도 갖고 시비하면 다 알 것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러한 이 통일부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재명과의 이 검증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부선 씨가 윤석열 총장한테 말하자면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김부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윤 총장 본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 저격을 했느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묻고 더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묻어두고 더블로 가는 겁니까? 각자 약점들이 치명적이어서 라며 윤 전 검사님 이재명을 셀프 검증한 것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자신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참석했나요? 참석한 의사들, 기자들 실명부터 공개하시죠.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무슨 점이 있다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석한 적이 있느냐? 그럼 기자 실명부터 얘기해봐라. 당신 검사 출신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 너무 실망스럽다. 적어도 윤석열 당신 입에서 절대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한마디에 해시태그 우리 부녀는 해시태그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요. 당신 지금 빠르는 해시태그 2차 해시태그 성폭행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참 나쁘고 해시태그 무능한 검사 출신이군요. 나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전직 검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본인이 오독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삭제해서 했지만은 이 삭제된 글이지만은 언론에서 벌써 이걸 다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진짜로 이 김부선 씨가 윤석열 총장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이제 스캔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말이죠, 이 강남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잠실 원정팀에 지방에 있는 야구단들이 지방 구단 선수들이 서울로 원정 경기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정 경기 할 때마다 이용하는 호텔에 여성 2명이 장기 투숙을 했다. 지난달 말부터 7월 초까지. 그래서요, 이 많은 지방 구단 선수들과 음주 파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KT, 그 다음에 한화, 이 키움, 이런 이 구단 선수들이 이 여성들과 이 호텔에 머물면서 음주를 했다. 이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말이죠, 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음주 유흥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정밀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이 여성들이 과연 왜 여기에서 장기 투숙을 했고, 이 야구 선수들과 어떤 이 술자리를 가졌는지,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금명간에 또 언론에 대서특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외교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이 김부선 씨,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이런 스캔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JTBC 여성 기자하고 주한 일본 공사하고 기자 간담회를 한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 성적 행위에 빗대서 비하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이 외교 논란으로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다,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전부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장 중에 하나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주한 일본 공사, 이거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재하는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 성적 행위로 빗대어서 비판한다? 이거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소마공사 반드시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소환하라, 본국 송환하라, 이런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인권 문제인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 선양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자 50명을 지난 14일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자유아시아 방송이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본래 중국에서는요, 이 탈북자들 4월 달에 북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북송이 쭉 늦어지다가 이번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탈북자 중에는요, 북한군 병사도 있고 공군 파일럿 출신도 있고 또 이 30대 탈북 여성도 있는데, 이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12살짜리 아들까지 뒀는데요. 이번에 말하자면 북한으로 또 송환돼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50명은 극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요,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이 50명이나 되는 이 탈북자들 북한으로 송환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밝혀야 되겠고요. 알았다면 어떤 외교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최근에요, 우리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들이 중국에 지금 현재 잡혀있는, 중국에 억압되어 있는, 수감되어 있는 이 탈북자, 즉 기독교인들 반드시 한국으로 탈북을 좀 시켜달라, 이런 요청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집단 탈북자들 중에 집단으로 북한에 송환되는 것조차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외교적인 무능, 이런 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이재명과 이낙연과의 대결적 국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한 일본 공사의 망언, 그리고 중국 외교 당국의 탈북자 북한 송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어서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우리 야권 잠룡들의 동정을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어지는 저의 이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